헬스텍 김용정입니다. 다음 톡은요, 우리 오후 3시간에 세 개의 톡이 있는데, 세 개의 톡 첫 번째 톡은요, 중앙대학교의 김서철 교수님께서 Asymptotic Study on Steady Navier-Stokes Flow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박사학위 때부터 이렇게 네비어-스톡스 플로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어심토틱한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톡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걸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러한 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간략한 소개, 그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리고 공학적인 예로서 어떤 방해물이 있을 때, 물체가 있을 때 유체가 이제 그 장애물을 지나가는 그러한 어떤 이그젠플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겠고요. 이 이그젠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이제 유체역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체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레이놀즈 넘버 수가 커지는 경우에 유체의 흐름에서 어떤 중요한 성질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조금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여기서 프란틀하고 베첼러라고 하는 유체역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 성질을 하나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 유체의 흐름을 프란틀 베첼러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고 그냥 이러이러한 응용이 있다 하는 정도로 소개를 하겠고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커질 때 이제 유체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 유형이 이제 프란틀 베첼러 타입의 유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지금까지는 이제 클로즈드 도메인 상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정을 갖다가 이제 도메인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고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 그 이제 도메인 자체가 이제 주기 영역이고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에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연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콜모그로프가 수학자들한테 이제 제시한 그 난류에 관한 그런 어떤 모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이놀즈 수가 이제 커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콜모그로프가 제시한 플로우와 이제 조금 유형은 다른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본 것은 마름모골, 롬빅이라는 게 이제 마름모를 얘기하는데 마름모골의 어떤 유체 흐름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반 다이크라는 사람의 플루이드 모션 앨범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했는데요. 유체 실험을 한 책입니다. 여기 이제 원형의 장애물이 있을 때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어떤 식으로 유체가 흘러가는지 우리가 관찰을 하면 유체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는 거의 이게 시메트릭합니다. 이 직선을 가로지른 직선을 생각할 때 좌측과 오른쪽이 시메트릭해요. 그래서 플로우의 흐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밑에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유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시메트릭합니다. 이것을 이제 라미너 플로우라고 하는데 측류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유체의 속도를 좀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놀즈 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이러한 지금 레이놀즈 수가 이게 26으로 나와 있죠? 요거는 9.6인가요? 예. 그러니까 점점 증가시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메트리가 깨지면서 뒤에 가서 이제 소용돌이가 쌍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레이놀즈 수를 더 증가시키면, 속도를 더 증가시키면
속도를 더 증가시키면 이 소용돌이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길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3이 될 경우인데 점점 길어지면서 사실은 이 소용돌이들이 이제 불안정해져서 이것들이 더 레이놀드 수를 높이면 이게 이제 소용돌이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뒤에 이제 이 소용돌이들이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체역학에서 이제 카르만의 보텍스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뒤쪽에 생기는 이 소용돌이가 이제 레이놀드 수가 굉장히 커지면은 어떤 특정한 수학적인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물리적인 그 모티베이션으로 이런 유체 흐름이 이제 어떤 장애물을 지나갈 때 생기는 그러한 경우, 특별히 레이놀드 수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이걸 생각을 이제 하자 이거죠. 그럼 일반적인 그 유체 흐름이 그렇게 변하지만 라미너 측류 상태에서 인터미디어 스테이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바이포케이션도 일어나고 불안정해져서 이제 바이포케이션이 사실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터뷸런스라고 하는 그 통계적인 그 프로퍼티만이 의미가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중간 과정의 단계에서 어떤 수학적인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어심토틱한 수학적인 성질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체 흐름 자체가 이제 이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그 스테빌리티가 이제 깨지기 때문에 언스테이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형의 그 경우에 장애물이 있는 원형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 레이놀드 수가 이제 이렇게 43 정도까지 되는데 더 이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능한 어떤 리밋이 뭐냐? 이 R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리밋에 해당하는 그 형태가 어떤 유체 흐름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놓고 이제 많은 컨트로버셜한 그 토론이 이어졌는데 30가지의 그 다른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저희 30은 맥시멈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그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이게 해결이 됐는데, 이 러시아 사람이 체르니셴코라는 사람이 2D의 경우에 이제 최종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굉장히 복잡한 아주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달라져서 큰 스케일 상의 플로우와 또 작은 스케일로 봤을 때 플로우들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2D의 경우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3D의 경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메트리를 주면 엑시 시메트릭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공 같은 거죠. 골프공 같은 게 있을 때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는 아직 수학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일단 3D는 너무 어려우니까 2D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D이고 스테디인 그런 네이비어 스톡스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이제 해보면 프란트리라는 유체역학의 거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바운더리 레이어의 그 이론을 처음 도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관찰을 했냐면 어떤 유체 흐름이 이제 클로스드 스트림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체 흐름이 이 흐름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닫힌 흐름선의 경우에 그 내부의 영역에서 소용돌이가 어떤 상수의 그 소용돌이도를 갖는다. 보티서티라는 것은 이제 그 회전에 관한 유체의 그 회전의 정도를 표시하는데, 보통 속도 벡터를 우리가 커를 취하면 이게 이제 보티서티 벡터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U가 2D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컬을 취하면은 이제 이쪽 성분들은 다 0이 되고 여기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성분만이 살아남습니다. U2의 Y 마이너스 U1X 이렇게 되나요? U2X.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저 값이 닫힌 영역에서는 우리가 콘스탄트로 간다는 이런 성질을 이분이 처음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배처러가 이것을 재발견하고 이제 엑시스메트릭 케이스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의 해들이 보통 컨티뉴엄 오브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일러 이퀘이션의 해들 중에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해가 어떤 건지 이걸 이제 우리가 판별해 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레이놀즈 수를 굉장히 증가시키면서 그 의미 있는 리밋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그럴 때 하나의 판별 기준으로서 이러한 보티서티가 상수로 간다는 이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영역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클로즈드 스트림라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흐름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프란틀의 정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보티서티는 상수로 이제 수렴한다는 거죠.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수학적으로 아직 엄밀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설명을 해보면 여기 2D 스테디 네이비어-스톡스 플로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양쪽에 이제 컬을 취해서 보티서티에 대한 방정식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2D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보티서티가 스칼라 펑션이 세 번째 Z 컴포넌트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쪽 항이 0으로 갈 테니까 단순히 생각해서요. 그럼 U 닷 델 오메가가 제로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U의 인테그랄 커브, 그 이제 스트림 펑션인데 그래서 오메가가 프사이만의 함수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클로스드 스트림 라인을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거기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그린의 정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분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요 UN 오메가가 UN이라는 게 이제 그 수직 방향의 속도거든요. 근데 이 스트림 라인이라는 것은 항상 속도가 탄젠트 방향이기 때문에 UN은 아이덴티컬리 0입니다. 그래서 이쪽 항이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이렇게 돼서 R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고 그럼 R이 여기서 지금 어떤 적당한 상수일 테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R을 요걸 없애버리면 결국은 d 오메가 dn 인테그랄 ds는 0인데 아까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오메가가 오메가 프사이 함수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결국 요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오메가 프라임 C1 이게 이제 일변수 함수니까 오메가가 n이랑 프사이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요 q는 이제 스피드거든요. 일반적으로 0보다 큰 숫자라 이건 0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얘기는 오메가 프라임 C1이 0이라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네. C1은 임의에 우리가 스트림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가 컨스탄트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설명은 가능한데 이걸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스트림라인들끼리 이게 이제 그 뭉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스트림라인이 싱귤러한 그러한 모양으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 수학적으로는 이게 엄밀히 증명은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보인 내용은 이제 소용돌이도가 이제 컨스탄트로 간다는 거를 보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링이라고 부르나요? 네, 띠어림이라고 불러요. 증명이 안 됐는데.
예. 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 이 공학이나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게 되는 걸 보거든요. 이제 띠어럼이라고 이름을 붙여 띠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띠어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컨스탄트로 컨버지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컨스탄트 밸류 값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을 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유체 흐름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바운더리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 레이놀즈 수가 무한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레이어의 어떤 그 현상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포뮬러가 되겠죠. 그리고 그 현상을 포함하는 수학적인 논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얻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쓰고요. 이게 그겁니다. 이제 스트림 펑션을 써서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걸 구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원인 경우, 그러니까 서큘러 에디라는 게 영역이 원인 경우, 그 경우는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프레셔가 컨스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 항이 여기 이제 이게 프레셔 항인데 사실은 이 프레셔 항이 0이 돼버리고 결국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쪽에 그 한번 그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2라고 쓴 것은 우리가 극한값, 속도의 극한값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QW라고 쓴 것은 이제 벽면에서의 속도,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서의 속도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이제 이 적분을 우리가 해주면 2분의 파이 오메가 제로 제곱은 이거랑 같다. 그래서 벽면에서의 속도만 알면 이거를 적분을 해줘서 파이분의 2를 곱하고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 오메가 제로 컨스탄트 보티스티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론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화됐고 특별히 3차원의 경우에 이제 3차원 플로우인데도 2차원의 플로우와 거의 유사한 그런 플로우, 엑시시메트릭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듯이 헬리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헬릭스를 따라서 이제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까지 이제 확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해서 레이놀즈 넘버, 아까 이 포뮬라가 레이놀즈 넘버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그 값인데, 그게 레이놀즈 넘버가 그러면 어심토틱하게 유한하면서 큰 값을 가질 때, 그, 파이나이트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어떤 익스펜션을 하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의 그러한 그 존재성이 혹은 유일성이 원의 경우에는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결과들은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배철로드 포뮬라를 이제 최근에 이걸 레귤러 폴리곤까지, 그러니까 원의 경우의 포뮬라였는데 이거를 이제 정다각형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비슷하게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응용은 상당히 많은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해보면 항공공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체의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 이러한 그 이론을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건 그 플루이드가 컴프레서블인지 인컴프레서블 상관없는 거예요? 인컴프레서블의 경우, 인컴프레서블의 예. 그걸 가정하고 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코너 플로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응용들을 confined cavity까지 이런 응용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유체 흐름이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결국은 바운더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유체가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도는, 그죠? 이런 도는 경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또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좀 수학적인 경우인데요. 2D 플로우인데 이제
유체의 흐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인을 따라서 어떤 라인을 따라서 본다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shear flow라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게끔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유체 자체를 이제 2D 피리어딕하게 이쪽 방향으로 피리어딕하고 또 이쪽 방향으로 피리어딕하고 필요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바운더리가 없어지게 되고 피리어딕 2D 플로우가 됩니다. 근데 이런 플로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자체가 뭐 이거는 그냥 스퀘어니까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푸리에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콜모고로프가 이제 난류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이런 플로우들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좀 난류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연구를 해보자 하고 이제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콜모고로프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방정식은 여기 2D 네이비어-스톡스 플로우인데 여기 forcing 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인 형태의 forcing.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한쪽은 양, 한쪽은 음이 되는 이런 그 shear flow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forcing을 주는 거죠. 애초에. 그랬을 때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변화시키면은 이런 플로우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걸 이제 연구를 하라는 문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는 피리어딕하고 바운더리는 없습니다. 피리어딕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체 역학적으로 볼 적에 이제 수학적인 아주 그 심플한 모델을 하나 잡아서 왜냐하면 그 보통 유체 그 난류가 일어나는 유체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 기하학적인 구조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걸 뉴메리컬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기 제일 좋게 심플한 모델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거 콜모그로프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사이나이하고 메샬킨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결과를 얻었고요. 이제 유도비치가 이 적당한 조건 하에서 이게 이제 R에 상관없이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갖지 않는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바이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터뷸런스도 없다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증가시키면서 이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일본 림스의 오카모토 교수하고 이제 이거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콜모그로프 플로우가 실제 이제 응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이펙트를 첨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forcing 텀을 아까 여기 sin y를 했지만 이것을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준다든지 그리고 베타 플레인 이펙트라는 것은 이제 지구 물리학, 유체 그 지오피지컬 그 뭐죠? 이펙트를 고려했을 때 그죠? 대기나 해양에서 이제 지구가 이제 구면이기 때문에 이게 돌 때 그 이펙트를 첨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리컬 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3차원에서의 이 콜모그로프 플로우를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콜모그로프 플로우에서 유체 그 힘을 유체 그 아우터 포스를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이거를 이제 피리어딕하게 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롬빅 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플로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베이직 스테디 플로우가 이제 콜모그로프 플로우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스톡스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forcing 텀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이게 베이직 스테디 플로우인데 이 플로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른 먹골로 생겼어요. 그래서 알파의 값을 변화시키면은 이게 뭐를 변화시키는 거냐면 이 플로우 자체는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른 목골로 유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른 목골로 여기서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도 물론 피리어딕하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돈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이 뭐죠? 가로 세로 밑변하고 높이의 그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이게 1이면 이게 알파분의 1, 이게 알파분의 1이고 이게 1인가요? 알파의 값이 이 가로 세로 길이의 그 비율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이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제 바이퍼케이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롬빅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0.8,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 이제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레이놀즈 수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이 플로우들이 어떤 패턴이 가능한지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파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바이퍼케이션이 딱 한 번 일어나요. 레이놀즈 수가 쭉 증가하면 이제 바이퍼케이션이 되는데 알파의 값이 1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딱 한 번 일어나고 그게 트랜스 크리티컬 바이퍼케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익스체인지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롬빅 플로우의 모양이 상당히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해보면 0.5보다 크거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트랜스 크리티컬 바이퍼케이션이고 투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이 예를 들어서 만까지 우리가 증가를 시켰을 때 요 두 개가 있어요 솔루션이. 맨 처음에는 요거 이 롬빅하게 이거 딱 하나였는데 이제 이런 두 개의 솔루션이 이제 동시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이제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더 비율이 커지니까 이게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더 이렇게 납작한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의 솔루션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다 피리어딕한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피리어딕, 이쪽 방향 다 피리어딕이에요. 여기 이제 R이 30이고 알파를 0.3으로 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6개의 솔루션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솔루션 자체가 싱귤러해지는데 그러니까 솔루션을 우리가 수학적 함수로 봤을 때 얼마나 나쁜 함수가 얻어지는지 그러니까 함수가 나쁠수록 더 싱귤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 모드 K에 대해서 보통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걸 프리에 익스펜션을 해서 솔루션을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 경우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 보티서티하고 이 스트림 펑션 이 두 개 다 이 라인을 따라서 어심토틱하게 이 데이터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뭐냐면 마이너스 10승 K가 이제 모드 넘버라 그럴 때 마이너스 10승의 그 모드를 갖는 그러니까 이게 K가 예를 들어서 콜모그로프 플로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이고요. 이게 이제 진짜 터뷸런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적어지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위크한 싱귤러리티죠. 더 급속히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이 롬빅 플로우의 경우에는 콜모그로프 플로우보다는 더 약한 싱귤러리티를 갖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제가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네이버 스톡스 플로우들의 그 어심토틱한 그런 프로퍼티인데 그것을 이제 어널리시스로 연구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어널리시스도 하고 뉴메리컬 컴퓨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자 이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그젠플을 지금 연구를 한 거고요. 그 두 가지 이그젠플이 이제 바운더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 혹은
익스티리어 폴싱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지금 이그젬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결과는 플로우 자체가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서 굉장히 급변하는 그러한 레이어가 생기는데,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는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실 붙여주고,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롬빅 플로우의 경우에는 어디 가서 레이어가 생기냐면 여기 가서 생깁니다. 여기랑 여기가 솔루션이 굉장히 급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티리어 레이어가 이제는 생기게 된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 2D 케이스의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이제 터뷸런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자체가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3D가 되면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3D의 경우에 이제 적당한 시메트리를 주고 이것을 연구하면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 토론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도메인이 피리오딕 도메인과 아니, 어버니 도메인이라든가 어버니 도메인. 기본적으로 언바운디드 도메인의 경우는 글쎄요, 어떤 적당한,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물론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찾아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제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언바운디드 도메인의 경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니셜 벨로시티만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멀리에서 벨로시티가 0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 트리 스토스페로드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경우하고 비교하면 어떠나요? 트리 그 경우는 플로우 자체가 그렇게 어떤 싱귤러한 현상을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별로 제가 잘 몰라서. 네. 그 지금 현재는 지금 사장님 컨스턴트 플로우인드 유체가 지금 컨스턴트 벨로시티 가지고 obstacle 쪽으로 그렇죠. 예, 강해지는 5%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젠 플로우. 그러니까 컨스턴트 벨로시티 가지고 유체가 지금 걸어보고 있는데 obstacle 네. 뒤에 웨이크 리전에 대한 그 심플 비행을. 예. 그것이 하나의 그 구체적인 이그젬플이고요. 그 웨이크 리지언에 대해서 이제 웨이크 리지언 자체가 인피니트인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아니 지금 바로 obstacle 바로 뒤에가 지금 한 것이 약간 여러 가지 PR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보여준 거, 시험에서 보여준 거 그런 것이죠. 아까 시뮬레이션은 PR이 도메인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험에서는 지금 뒤에 있는 것이 약간 서클, 시메트리한 서클인 것처럼 우리가 벨로시티가 잡을 때 시메트리한 서클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상 보면 스톡스페로드라는 것이 이니셜 레이턴 주어지지만 플라워의 벨로시티가 0이면 사실상 솔루션이 0밖에 없다. 그렇죠. 네. 실질적인 현상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한 얘기는 저는 아니고, 네. 뒤에 그 소용돌이가 생겼을 때 그 소용돌이의 구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글로벌하게 이제 전체 영역에서 얘기는 아니에요.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특이인 경우에도 레이놀드 넘버가 무한히 커지면 네. 터블런스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발생 안 합니다. 2D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퍼케이션만 일어나고,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바이퍼케이션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그 경우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처음에 롬빅 플로우였던 것이 이런 6가지의 플로우가 바이퍼케이트가 되거든요. 그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거하고 이 터블런스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터뷸런스라는 것은 이미 그 플로우 자체가 이런 그 해석학적인 어떤 그 얘기로 디스크라이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확률과 통계적인 양만이 의미가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라미너한 경우죠 거의. 이 플로우 자체가 써 있다 하더라도 그게 릴리티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터뷸런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사실은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에 따라서 그 얘기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위스콘신의 월린가 그 교수가 그러는데 보통 나베 스톡스 하는 사람들이 T1 솔루션이 싱귤라리티가 생기면 그게 터뷸런스의 뭐 온셋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확정적인 데피니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5월달에 누구지 졸린 같은 거 왔었잖아요. 터뷸런스를 계산하는 게 손으로 계산하는 얘기니까 디멘션을 재니까 누가 맞나? 굉장히 데피니션이 이상해요. 그 사람이 이제 정확한 데피니션 보니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다. 키에서도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듯이.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터뷸런스 전공자는 아닙니다. 저좀 몰라서 좀 물어보는데요. 저 경우에만 이 차원에서 터뷸런스 같다는 얘기 아니면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런 바운드리 컨디션 이런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 아니면 모든 이 차원의 플로우에서 2D 네이비어 스톡스 플로우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네, 플로우에서 수학적으로. 그래서 뭐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으면 생길 수 있겠죠. 데이터가 좋은 상태에서 2D 경우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증명됐다니까요. 예. 모든 경우에 대해서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가 좋으면요. 그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저기- 없어 터면서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죠. 혹시 적용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걸 데이터 이니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이니셜 데이터하고 어떤 스토리를 조건이 보여주는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거예요. 글로벌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의미가요. 그렇죠. 그거 스토리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하시는 분들하고 수학하시는 이 마인드가 조금 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2D에서도 터뷸런스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2디멘셔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배 피는 예를 들면 쓰레기잖아요. 나중에 처음에 로미아프가 천지신 갖다가 터뷸런스라고 어쨌든 우리가 현상적으로 터뷸런스라고 그렇다 가지고 이것이 해결을 하다 싱글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제가 싱글리티하고 터뷸런스하고 좀 관계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수업 하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 그렇죠. 근데 그 현상은 그냥 우리가 파악 힘드니까 그냥 터뷸런스라고 그냥 이런 명명한 거죠. 정확하게 해결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조금 짧나 아직 모르니까. 네. 그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감사합니다.